마리아DB의 최적화하기의 실행 계획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어떤 지리의 실행 계획을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그 앞에다가 explain이라고 해주면 실행 계획을 본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워크벤치에 explain, execution plan을 보는 이제 다른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워크벤치 쿼리 창에서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 쿼리 결과가 나오죠. 이 쿼리 결과는 이게 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그리드 형태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요 쿼리 결과가 나온 이제 제일 오른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어떤 지리를 하나 실행했을 때 이 지리 결과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디폴트로 리절트 그리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QL문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그리드 형태의 결과가 나온 거죠.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execution plan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버튼이 있어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게 되면 앞에 explain을 붙였던 거하고 같이 execution plan을, 실행 플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이렇게 하시려면 좀 귀찮으니까 그냥 SQL문에 실행 계획을 보실 때는 앞에 explain을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execution 실행 계획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QL문에 앞에 explain 이렇게 붙이게 되면 실행 계획이 표시가 된다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지리의 실행 계획이 지금 밑에 보여지고 있는데, 이 실행 계획이 여러 형태의 여러 개의 열로 된 이런 표 형태로 지금 엑스큐션 플랜이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ID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제 ID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ID라고 하는 것은 그 지리의 그 쿼리별로 부여되는 이제 번호인데, 만약에 이제 하위 지리가 있다 라고 그러면 그 하위 지리가 이제 2번, 그 하위 지리에 또 2번, 또 하위 지리가 있다 그러면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가 증가하면서 하위 지리가 상위 지리와 하위 지리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있는 칼럼이, 번호가 이 ID 칼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한 지리가 여러 테이블을 스캔해야 될 경우 뒤에 예제가 나옵니다만, 같은 아이디를 가지면서 이게 이제 두 줄, 세 줄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디가 동일하면, 여기 1번이 동일하게 또 아래쪽에 있으면 실행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는, 그 위에 걸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걸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 순서로 실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ID라고 하는 것은 단위 SQL문의 그 레벨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I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select 타입은 이 문장의 그 하위 상위의 타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기본 지리냐 아니면 부지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은 이 SQL문에서 접근하는 테이블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타입은 이 테이블의 테이블 접근 방법, 즉 테이블의 스캔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al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full table scan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 테이블의 모든 터플들을 모두 다 접근한다, 테이블 전체를 스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키는 뭐냐면 인덱스를 사용했느냐
그랬을 때 사용한 인덱스의 키가 됩니다. 그 키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여기 키의 길이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 possible ke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려했던 인덱스들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고려했던 인덱스 중에서 최종 선택을 뭘 했냐, 그 최종 선택된 인덱스가 여기 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 최종 선택한 인덱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으로 선택된 거고, 요거는 이제 비교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접근한 그 테이블의 행의 개수, 터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ID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ID는 단위 쿼리별로 부여되는 식별자다 이렇게 돼 있죠. 한 지리가 이제 하위 서브 쿼리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번호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 예제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는 그런 지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리를 이제 실행 계획을 설명하시오. explain이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도 스캔해야 되고 이 테이블도 스캔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1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먼저 실행하고 얘 실행한 다음에 얘를 실행하는 겁니다. 같은 레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심플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서브 쿼리가 있는 게 아니다, 하위 서브 쿼리가 없다, 그냥 단순 쿼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얘를 먼저 실행을 하는데 others라고 하는 테이블을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테이블을 조인 하는데 others가 바깥에 있는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book이 안에 있는 테이블이에요. 이 book에는 book id라고 하는 게 기본 키예요. 이 others에는 이제 어떤 책을 어떤 고객이 주문했냐라고 해서 같은 책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개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others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접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others라는 테이블을 all로 접근한다. all이라는 것은 모든 투표를 차례대로 접근하니까 full 테이블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접근하고 그 다음에 얘 접근하고 차례차례 하나씩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 others 다음에 book을 접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테이블을 접근하는 겁니다. 이 테이블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인덱스를 프라이머리 인덱스를 사용하네요. 요 테이블에 인덱스가 기본 키에 대해서 인덱스가 있어요. 요 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요게 요 테이블의 기본 키고 얘는 이제 외래 키인 셈인데, 어쨌거나 요걸로 죄송합니다. 요 북 아이디를 조건으로 지금 이제 조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북 아이디하고 있다 칩시다. 요 북 아이디하고 매치되는 터플을 찾는데 인덱스를 찾아서 이 인덱스에 매치되는 터플을 검색을 하는 거죠. 여기 기본 키가 되면 여기 기본 프라이머리 인덱스니까 매치되는 터플이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덱스를 찾아서 조인할 터플을 찾고, 다음 터플에 대해서 또 인덱스를 찾아서 조인될 터플을 찾고,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을 스캔하겠다, 이 테이블을 찾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북 아이디는 기본 키를 사용해, 기본 인덱스를 사용해서 인덱스 스캔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타입은 이제 요 인덱스의 이퀄 값, 요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 얘만 접근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작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플랜을 뭘 보여주고 있냐면 네스티드 룹인데 안에 있는 것을 인덱스를 이용해서 네스티드 룹 조인을 하는 이런 조인 방법, 인덱스를 사용한 조인 방법으로 조인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로우가 20이라 되어 있는데 이 예제에서는 터플이 20개예요. 그래서 이 20개 각각 터플에 대해서 조인될 이 북을 스캔하는데 프라이머리 인덱스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터플이 한 개씩 스캔이 됩니다. 한 개씩 검색이 됩니다. 그죠? 예, 조인될 안에 있는 북 터플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캔되는 터플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검토했던 인덱스인데 검토했던 인덱스 하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그걸 선택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조인이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인덱스를 사용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조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예제 보시게 되면 이 셀렉트 문인데 웨어젤 안에 다시 셀렉트 문이 있어요. 중첩지리가 되는 거죠. 자, 이 중첩지리는 보시게 되면 이 밖에 있는 이 셀렉트 문이 1번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북을 접근하면서 이 북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중첩질이 서브퀄이 요 안에 있는 요게 이제 서브퀄이 2가 되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접근하는데 요 서브쿼리는 요 2번에서 요 서브쿼리를 처리하는 계획이 조금 요 2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쿼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자, 이 북을 접근을 하는데 all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라는 테이블을 기본 키가 북 아이디인데 이 기본 키에 대해서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덱스를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얘를 바깥에 사용하고 이 안에 서브 쿼리가 들어있어요. 얘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조인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풀 테이블 스캔, 다시 말하면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접근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북이 all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테이블 스캔을 한다. possible key라고 하는 것은 검토했던 인덱스가 요건데 실제로 인덱스를 사용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 검토는 했으나 실제로는 사용을 안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풀로 인덱스 사용 없이 풀로 스캔했다. 이 터플의 개수는 10개입니다. 그래서 10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북 아이디가 요 안에 서브 쿼리에 있는 북 아이디하고 같으냐 하나씩 이렇게 비교를 해 볼 겁니다. 자, 비교를 해 보는데 요 안은 다시 서브 쿼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담 스캔은 서브 쿼리 2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 2는 요 2번을 얘기하는 거죠. 요 2번은 보시게 되면 orders라는 테이블을 all로 이 orders 테이블을 전체를 테이블 스캔을 합니다. 어떤 키도 사용을 안 했죠. 사용 안 하고 전체를 스캔했습니다. 전체 스캔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materialized라고 되어 있죠. 스캔해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세일즈 프라이스가 6,000인 오더의 북 아이디. 그러면 이제 6,000 그 판매 가격이 6,000 이상 되는 것만 뽑는 거죠. 그때 북 아이디들만 이렇게 결과로 나올 텐데 얘를 별도로 저장했다라는 뜻입니다. materialized니까 얘를 별도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서브 쿼리하고 얘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조인을 하는 거죠.
이제 요게 요 지리에 대한 마리아DB의 실행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id가 아니고 select type. select type은 단순 지리였냐 아니면 부지리가 있었냐라고 하는 select의 타입에 대한 칼럼이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simple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primary라고 하는 게 있어요. simple은 그냥 서브 쿼리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primary는 서브 쿼리가 있는 경우에 제일 바깥쪽 쿼리를 서브 쿼리라고 부릅니다. 아까 앞에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이제 서브 쿼리가 없었기 때문에 심플 타입이고요. 요거는 서브 쿼리가 있죠. 서브 쿼리가 있는 경우에는 바깥쪽을 프라이머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브 쿼리가 없는 건 서브 쿼리가 있으면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그 안쪽부터는 이제 유니온으로 결합된 서브 쿼리는 유니온. 유니온이나 유니온 all로 되어 있으면 디펜던트 유니온. 그 다음에 유니온 리절트. 그 다음 서브 쿼리인 경우에는 서브 쿼리. 그 다음에 상관 중첩질인 경우에는 dependent 서브 쿼리, derived 뭐 이런 등등의 하위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서 이런 select 타입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임시 테이블로 서브 쿼리 결과를 저장했을 경우에는 materialized.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select 문이 아니고 이제 insert 문일 경우에 사용하는 select 타입이고요. 여기 있는 예제들은 다양한 이제 select 문의 예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유니온 or를 사용하는 예제도 있고 한번 마리아DB에서 실행을 해서 앞에다가 explain을 붙여서 그 나오는 실행 플랜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도록 예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별도로 실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select 타입이고 그 다음에 table이라는 칼럼이 있었죠. 요거는 이제 이 연산 이 select 문의 이 문장에 이제 그 처리 대상이 되는 대상 릴레이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이제 몇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조인된 테이블을 사용한 경우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예제를 한번 돌려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타입은 앞에 나왔던 이 테이블 칼럼에 있는 이 테이블을 스캔한 타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테이블 읽는 방식. 예를 들어서 전체 테이블을 스캔했느냐 아니면 인덱스를 스캔했느냐 라고 하는 이 테이블 스캔 방법에 대한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all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전체 테이블을 풀 테이블 스캔하는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들어있으면 이제 인덱스 스캔을 하는 것이고요. 인덱스 merge 있으면 이제 두 개 이상의 인덱스를 머지 하는 경우가 되겠고 range라고 되어 있으면 인덱스의 범위 검색하는 게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타입이 있습니다. REF 앞에 예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동등 조건으로 검색할 때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읽는 방법에 대한 스캔 방법들이 타입 칼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possible key하고 key라고 하는 것은 사용한 색인입니다. 실행 계획에 최종적으로 사용한 색인이 이제 키 컬럼에 들어가는 거고 그곳에 이제 길이가 키의 길이가 이제 키 랭크에 들어 있고 possible 컬럼은 키는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전에 후보로 검색했던 인덱스들이 이런 거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얘를 선택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possible ke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F 칼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REF
접근을 할 때 비교 조건을 이퀄로 했느냐, 비교 조건을 이제 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로스라고 하는 것은 요 실행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접근할 거라고 예측했던 접근 레코드의 개수를 이제 로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엑스트라 칼럼에 이 실행 계획에 이런 종류들의 추가적인 정보가 더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옵티마이저가 어떤 플랜을 선택해서 어떻게 처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옵티마이저가 어떤 그 실행 전략을 선택했는데 뭐 그걸 좀 바꾸고 싶다든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할 경우에 옵티마이저한테 힌트를 줘서 요 방법을 써봐 라고 이제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옵티마이저가 그 힌트를 참고해서 실행 계획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옵티마이저가 자동으로 뭔가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런 플랜을 사용하도록 옵션을 주는 이제 그것을 힌트를 준다 그러는데 힌트를 주면 그 힌트를 적용해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힌트를 주는 건데 힌트는 어떻게 주면 되느냐 하면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 SQL문에서 어떤 테이블 뒤에 인덱스를 사용하라 그러면 use index 프라이머리 인덱스를 사용하라 이렇게 이제 힌트를 줬습니다. 힌트는 이렇게 줘도 되고 코멘트로 이렇게 추가해서 힌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덱스를 사용해서 질의를 처리하는 그런 이제 실행 플랜을 만들도록 이렇게 이제 힌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힌트 중에 보시게 되면 조인 방법에 대해서는 스트레이트 조인이라고 하는 힌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프롬젤에 있는 테이블들을 조인할 때 요거하고 요거 조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요거하고 조인하고 이렇게 조인 순서를 제시된 대로 스트레이트하게 해라. 네가 자동적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순서를 바꾸지 말고 주어진 순서대로 조인을 해라 라고 이렇게 조인의 순서를 고정시켜주는 그런 힌트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덱스를 사용해라 혹은 사용하지 마라 인덱스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어요. false index라고 하면 이 인덱스를 쓰라고 강제하는 것이고요. ignore index라고 하게 되면 인덱스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use index라고 하게 되면 이 인덱스를 쓰라고 하는 건데 false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use index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권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쿼리 결과를 캐시에 저장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힌트 뭐 이런 등등의 이제 힌트를 줄 수 있는 기능이 마리아DB에 있습니다. 자, 지금껏 이렇게 해서 마리아DB의 최적화기에 실행 플랜을 보는 방법, 거기에 힌트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셨고요. 이런 질의 최적화기의 실행 플랜을 보는 방법은 실행하고자 하는 SQL의 성능을 튜닝하는 그런 튜닝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실행 플랜을 보고 그 플랜보다 조금 더 좋게 하려면 어떤 힌트를 줘서 어떤 그 인덱스를 사용하게 한다든가 조인의 순서를 내가 인위적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지금 인덱스가 없다 보니까 이런 플랜을 했구나. 그러면 인덱스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저장 구조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능 튜닝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기의 실행 플랜을 보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SQL의 성능을 튜닝하는 기법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성능 튜닝을 하는 방법 중에 바인드 변수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실 텐데 어떤 그 파라메터로
SQL문을 실행할 때마다 값을 이제 줄 경우에 그것을 이제 미리 바인드하는 이제 그런 상수로 하는 것이 좀 더 질의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웨어젤의 조건에 사용되는 열이 있죠. 그 열에는 인덱스가 있으면 그 조건에 대한 탐색을 인덱스로 하기 때문에 성능이 빨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웨어젤의 조건으로 사용된 것에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검색하는 성능은 좋아지지만 인서트나 딜리트나 이런 그 갱신하는 문장은 인덱스까지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인덱스를 만들면 검색에는 좋으나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문장의 성능이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웨어젤의 조건에 인덱스가 있으면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덱스를 사용하는 그런 컬럼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퀄 조건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퀄 조건을 해야 그 인덱스 사용 효과가 좋습니다. 인덱스 컬럼은 인덱스를 사용하려면 변형을 하면 인덱스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인덱스가 있는 경우 컬럼에는 변형을 하지 마라. or보다는 and를 해야 결과가 점점 줄어들어서 처리 속도가 좀 작은 테이블을 이용하니까 결과가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할 경우에 웨어젤에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룹핑을 할 수 있으면 필터링을 하고 그러면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그룹핑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팅트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라. 디스팅트를 하게 되면 정렬해서 중복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렬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디스팅트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인, 나딘 이런 이제 연산은 일반 중첩질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그지스트, 나디그지스트는 상관 중첩질에서 사용하는 연산인데 가급적 상관 중첩질을 사용하는 것이 성능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연산자들을 사용할 때는 유니온 올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일반적으로는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여간 이런 것들이 이제 SQL에서의 성능 튜닝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DB의 최적화 방법, 실행 계획을 보고 성능 튜닝하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